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장은 좀 애매합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얼굴에서 웃음이 쫙 피어오를 것 같은데,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흡성 대법을 사용해서 그런지 다른 섹터가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이 개혁된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늘린다는 게 골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26년부터 점차 인상이 된다고 하며 결국 앞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다가 현실화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진 시점 당연히 뒤로 밀리겠죠. 지금보다 9년이 더 늦춰진다고 하며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90년생부터 저 기리 때부터 국민연금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9년 늦춰져서 9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이 없다라는 말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얼마나 더 내야 되느냐? 직장인이라면은 월급 300만 원 기준 월 보험료가 2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2만 원이 인상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반은 회사를 내다 보니까 6만 원이 이제 내가 추가로 내는 금액이라고 하며 은퇴 이후에 받는 금액은 기존보다 9만 원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손해 안 보려면 오래 살아야겠죠. 기리분들 오늘 또 한번 허리 한번 스트레칭 해보시고 이제 날씨도 조금 따뜻해졌으니까 오랜만에 러닝도 한번 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끼리 또 요즘 러닝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거창하게 몇 킬로 뛰겠다 이런 것보다는 딱 노래 세 곡만 뛰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름 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또 신도 나고요. 물론 노래 고르실 때 옛날 노래 고르면 안 됩니다. 그거 뭐죠?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거 틀면은 절대 안 되고요. 요즘 노래 2분짜리 세 곡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공모주 아주 나이스. 오늘 공모주는 3개였습니다. 동시 상장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긴 했으나 한택, TXR 로보틱스, 하나스펙 이 3개 중에 스펙 제외하고 둘 다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한택은 북극공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하면서 한 주당 15,000원의 차익을 주시고 출발했고요. 저는 당연히 바로 매도해서 42,00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TXR 로보틱스도 한 주당 8,000원의 수익, 두 개라서 16,000원의 수익 달성. 다만 혹시나 크게 오를까 기대했던 하나스펙은 2,000원 미만으로 거래가 되면서 수수료를 손해를 봤습니다. 자, 오늘 공모주도 잘 돼서 다행입니다. 다음 공모주도 쭉쭉쭉 잘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TXR 로보틱스는 장 초반보다 더 올라서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한때 같은 경우도 장 초반보다 더 올라서 공모주에게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지난밤에는 FOMC 결과 발표가 있었죠.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1회로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예상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금리는 일단 동결이고 연내 2회 인하 전망 유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거기다가 파월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상향되긴 했으나 높진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안도감을 내쉬며 상승.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강하게 상승할 것. 지난밤 엔비디아는 1.8% 상승을 해줬습니다. 최근 주가를 보면 몇 개월째 횡보하면서 조금씩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UBS는 이러한 엔비디아에 대해서 강한 주가 반등을 예상하며 글로벌 탑픽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일기에서도 조정장이 있었던 것처럼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엔비디아는 찬란한 미래가 또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 기분들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생태계에서 계속 선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 투자기를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200달러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엔비디아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이제 내일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그거 끝나고 단기간 반등은 최소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6만 원 터치. 제가 생각해도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모든 이평선이 몰리면서 이제 그거를 뚫고 갈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것 플러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이클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클 산업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삼전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한 게 진짜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또 상승했으며 최근 업황 반등 기대감,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 그리고 오늘은 엔비디아가 블랙웰 울트라의 3전에 참여를 기대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사실 보고 나니까 별 이유가 아닙니다. 블랙웰 울트라에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호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어떠한 뉴스든 호재가 되고요. 하락할 때는 어떠한 뉴스든 악재가 되는 마법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자, 다만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야, 여기서 매수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효자 종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겠죠. 설령 그렇게 올라가면은 내게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줄렁줄렁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다시 6만 전자 깨지고 한 5만 6천 원, 5만 7천 원 이 정도까지 왔을 때 나는 삼전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삼전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테슬라랑 자율주행 주식만 좀 오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캔터피츠 제럴드라는 곳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25달러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조정. 자, 워낙 많은 의견이 있겠죠.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큰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기다리던 소식이 어제 나왔던 테슬라 로보택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어제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매수를 외친 이유가 뭔가? 올해 1분기 중국 내 자율주행 판매, 25년 상반기 내 유럽 FSD 판매, 25년 하반기 로보택시 출시, 26년 로봇 생산 및 판매 등의 이유를 꺼냈다고 하는데, 과연 테슬라의 6개월 뒤 주가는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이 라인만 지켜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언젠가 삼성전자처럼 모든 이평선을 뚫고 가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리플이 폭등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코인러 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소식이겠죠. 리플이 크게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SEC가 항소를 취하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과거에 SEC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리플을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리플이 어느 정도 승소로, 사실상 승소로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플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SEC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항소를 했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폿 애킨스라는 친가상화폐 인물이 SEC 위원장이 되었고 결국 어제 항소를 취소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기준금리 LPR 5개월째 동결.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5년물은 3.6%, 1년물은 3.1%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인민은행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동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결도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하며 향후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데 경기 부양 의지가 계속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2분기 뷰티와 카지노 업종을 주목하자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5월 노동절 연휴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절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5일이며 그 외에도 2분기는 청명절, 단오절, 이러한 연휴도 많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최대 온라인 페스티벌인 6.18 쇼핑 축제 기대감 도 남아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섹터의 흐름에도 관심을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화장품주 일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왼쪽에 화장품 ETF거든요. 이 친구도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좀 반응이 왔던 화장품주는 이 두 개, 실리콘투와 APR이 있었는데
실리콘투 지난번에 실적 쇼크였죠. 그때 엄청나게 하락했고 어느 정도는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120일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겉토양 나왔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공매도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 바이오, 방산, 조선 요 세 가지는 좀 조심조심 보자는 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알테오젠이 조금 많이 하락하면서 차트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틀 전 2조 원의 빅딜을 성공시킨 알테오젠이 상승폭을 전부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기다가 겉텀 플러스 쌍봉으로 보이는 모양까지도 등장을 했죠. 자,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냥 딱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최근 2년간 10배 오른 거 사실이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쌍봉 및 이렇게 겉터음이 고점에서 나타난 것은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일봉을 보면은 지난번 작년 11월입니다. 그때 고점 한번 치고 떨어졌다가 한 번 더 고점을 쳤는데 다시 한 번 더 겉텀이 나왔다는 거. 이번에 혹시나 120일선 여기를 지지를 해 줄지, 만약에 지지 못하고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주봉입니다. 최근 2년간 10배나 오른 기업이죠. 다음입니다. 현대차 러시아 재진출할까?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모두가 빠르게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었는데 망설이다 망설이다 결국 가장 늦게 철수했던 게 현대차였죠. 그만큼 러시아 시장이 매력적이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전쟁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다시 재진출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사실상 다시 들어가는 건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공들였던 시장이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잠시 나와 있던 그 사이에 중국 업체가 상당 부분 장악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하네요. 아니 길이 근데 궁금한 게 있어. 현대차가 나올 때는 뭐 다 팔고 나온 거 아니야.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 공장을 팔 때 16만 원에 팔았거든요. 자동차 공장을 16만 원에 팔았다니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 플러스, 그런데 여기서 바이백 옵션을 넣었었습니다. 2년 이내에 공장을 다시 되살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현대차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자, 과연 현대차 그룹은 다시 들어가는 러시아 시장에서 다시 잘 나갈 수 있을지. 참고로 과거 21년에는 현지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영광도 존재하고 있어서 러시아 시장을 놓치기는 많이 아깝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장 초반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면서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서 SK온이 일본의 닛산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약 규모가 총 15조 원이라고 하죠. 2028년부터 33년까지 6년 동안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이며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셀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배터리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이 되며 닛산의 북미용 자동차에 탑재되어 미국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소식으로 오늘 오전 관련주들이 상승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늦어도 2028년까지 SK온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인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할인그룹의 야심작 더 미식, 이정재를 광고 모델로 밀면서 열심히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게 딱히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더 미식을 꺼낼 때 목표는 연매출 1.5조를 찍겠다라고 선포를 했었으나 지금 할인식품의 매출액은 성장을 하긴 했으나 이제 겨우 800억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업 적자가 12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출보다 적자가 더 많죠. 그리고 기름들도 아마 더 미식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맛있는 거 먹을 거면 밖에서 사 먹지 굳이 라면을 2,000원, 3,000원 주고 사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쿠팡도 욕먹고 적자만 내던 기업이었는데 더 미식도 오랜 기간 공들이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살림살이가 어렵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가계경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10명 중 7명이 가계 경제가 1년 전보다 악화되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가 상승, 71%가 말을 했고요.
실질 소득 감소와 일자리 부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최근 정부에서는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농심에서 라면 가격을 올리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도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CGV 4개 극장 폐관. 코로나 시기 때만 하더라도 다 지나가겠지, 결국 좋은 날 오겠지 라고 생각했던 영화 산업이 좀처럼 돌아오고 있지 못하고 있죠. 영화관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영화관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데, CGV는 지난달 직원 80명을 희망퇴직시켰고 이제는 영화관 4개까지 폐관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닫고 싶다고 닫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구조적으로 아예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이 운영 안 된다고 당장 폐관을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통상 영화관은 15년에서 20년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폐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선택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결국 영화관도 살아남기 위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GV는 영화가 아닌 야구 경기 상영, 콘서트 실황을 상영하는 등 팬덤을 가진 콘텐츠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탄핵 선고 언제 될까? 자, 탄핵 시기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가 확실하다라고 했다가 이번 주가 확실하다라고 했다가, 그런데 이제는 다음 주 이야기까지도 나타나고 있죠. 오늘 또 별다른 말이 현재까지 없어서 결국은 다음 주로 또 밀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다음 주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이야기라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베트남에서 홍역이 유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베트남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올해만 4만 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5명이 베트남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인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걸렸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르분들 성인이라면 베트남 갈 때 그냥 마스크 정도만 챙기시면 괜찮겠지만, 아이와 같이 간다면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